안녕하세요. 둥이튜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는가요?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과제나 목표를 파악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산만함을 최소화하고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 실행 계획 수립, 실행 사원칙, 집중 질문, 기법 활용 등 인생의 하나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전략과 기법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균형의 중요성과 성공을 이루기 위한 긍정적인 습관과 사고방식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면 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올해 인생이 어떻게 보일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은 많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잘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이것 외에 다른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게 되는지 좋은 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도미노는 당신이 올바른 방법으로 설정할 때 비로소 많은 다른 도미노들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끔 필요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력해질 수 있고 더 많은 단계를 움직이기 위한 한 번의 작은 움직임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의 작은 도미노는 거의 500만 개의 도미노를 더 쓰러뜨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한 물리학자가 점점 더 커지는 8개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가장 작은 도미노는 겨우 2인치 높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도미노는 거의 3피트 높이였고 이전의 7개 도미노에 의해 쉽게 쓰러집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이 예를 생각한다면 57번째 도미노는 거의 달에 닿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펠탑 크기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프로젝트가 달의 절반 거리까지 확장될 만큼 어려운 것이라면 당신의 첫 번째 도미노를 잘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를 결정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최선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여러분의 마지막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파레토의 이야기를 통해 이탈리아 소수의 20% 사람들이 이탈리아 땅의 대부분을 소유했다는 그 원칙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 원칙은 다른 많은 영역과 삶의 길에서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조셉 주라는 파레토의 원칙에 대해 중요한 소수와 사소한 다수가 있다는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운영하고 일상적인 일을 하고 가족을 책임지는 등 여러 일을 다 같이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우리가 중요한 소수를 식별하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거기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을 들여 가장 중요한 출력을 가진 작은 입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 왔는지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찾아왔는지 만약 이 정보를 알게 되면 고객을 데려오려는 다양한 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노력을 새로운 주택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데려오는 한 가지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공한 특정한 사람들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한 가지 기술에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우즈는 야구, 농구,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 스타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의 스포츠에 집중했고 그 누구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골프에 뛰어납니다. 마이클 펠프스, 빌 게이츠,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이름이나 브랜드가 여러분의 하나의 특성과 동의어가 될 정도로 그것을 잘 하도록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다른 모든 것을 더 쉽게 만들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만드는지.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삶의 한 분야를 선택하고 그것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삶의 각 영역에 대해 이 질문을 해보세요. 비즈니스에서 먼저 당신의 사업에서 당신이 앉아서 어떤 영역이나 프로젝트가 무엇을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케팅이나 자금 조달에 신경을 써야 하나요?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결국 아무 성공도 하지 못하거나 목표를 절반만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마케팅을 선택했다면 다시 범위를 좁히세요. 다른 모든 것이 더 쉬워지거나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집중해야 하는 마케팅의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당신의 SEO에 집중할 시간을 가졌다면 당신은 매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 필요가 없어지나요? 매일 당신은 당신의 사업에서 최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것 하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한 번에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직업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업을 키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당신은 당신의 일에서 뛰어나 승진을 하거나 승진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이 높은 임금 인상과 인정을 받지 못했는지 그만 궁금해하세요. 다음번에 승진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데 시간을 할애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나머지 일을 더 쉽게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팀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까? 올바른 질문을 하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경력에서 뛰어나기 위해 필요한 지도를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승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또는 개인 생활에 대하여 이 집중 질문이 당신의 경력이나 사업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 개념을 당신의 가족이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생활을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 한 가지 활동은 무엇인가요? 만약 당신이 식료품을 배달받거나 식사 배달 서비스를 등록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저녁 식사가 훨씬 쉬워져서 저녁 시간을 가족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녀가 학교 공부를 잘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든 부모님이 그들의 집에 머무르도록 돕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조치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볼 수 있듯이 집중 질문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당신이 각각의 영역에서 명확성을 얻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만약 당신이 산더미 같은 신용카드 빚을 빤히 보고 있거나 은퇴를 위해 저축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결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 질문을 사용하면 산더미 같은 신용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당신은 당신의 재정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날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처음으로 예산을 짜거나 카드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 결정을 한다면 카드를 계속 사용할 유혹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이 한 가지 노력에 집중하면 당신은 곧 빚이 없는 것을 축하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신체 건강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체적 건강을 보세요. 자신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활동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항상 요요 다이어트를 반복해 왔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다이어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동네 산책을 하거나 스포츠 센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당신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 목표에 도달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무언가를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공원에서 당신의 아이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당신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지력에 의존합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용이 제한된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체육관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한 모든 결심을 다 쓴다면 당신은 퇴근 시간 이후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육관에 가는 습관을 기를 때 당신은 그것에 대해 그렇게 큰 어려움을 갖지 않을 것이고 매일 아침 체육관에 가는데 그렇게 많은 의지력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결은 체육관에 가는 것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기꺼이 시간을 내서 스스로를 단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마라톤이 아닌 여러 단거리 경주로 습관을 들이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짧은 경주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습관을 충분히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습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결정한 후에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반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고 달성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생산성 방법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집중할 때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세요. 시간 차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도구는 시간 차단입니다.
시간 차단은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의 길이는 현재 일정과 성격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매일 아침 3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1시간 만에 집중력을 잃고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집중력을 잃었다면 포모도로 기법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단거리 달리기 법으로 일하는 것을 선택해보세요. 당신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에 상관없이 여기서의 중심 개념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이것이 당신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것입니다. 우선순위 매트리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또 다른 훌륭한 도구는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가지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할 때 당신은 많은 활동들과 프로젝트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당신의 목표를 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사용하면 우선순위가 지정되어야 하는 프로젝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4개의 사분면을 설정한 후에는 각 목표 또는 프로젝트를 올바른 영역에 배치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어디에 먼저 집중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행렬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이것을 계속하세요. 멀티태스킹 방지. 마지막으로 기억할 가치가 있는 생산성 팁 중 하나는 멀티태스킹 기능을 멀리하세요. 멀티태스킹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지 마세요. 진실은 당신이 그것들을 반만 끝내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의 핵심 원칙은 당신의 최우선 순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멀티태스킹을 할 때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그만두세요. 당신은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쓰십시오. 우리 모두는 크게 되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은 작게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집중하세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루의 매 초마다 정보와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산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관계를 갖습니다. 이것은 훌륭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우선순위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의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만약 여러분 자신이 여전히 산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집중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 질문을 통해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상사가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회사와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진전을 가져올지 여부를 상사와 논의하고,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 관심사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작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여러분은 또한 거절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것이고,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것은 당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재미있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집중적인 질문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더 잘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예 라고 말할 때 다른 것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요점을 놓친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재평가해서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를 결정하세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서 일과 개인적인 삶 사이의 균형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평범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신 균형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한 후에 휴가 계획을 세워 균형을 잡으세요. 언급한 바와 같이 일단 당신이 당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당신은 다른 의무들에 대해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균형을 잃어서 여러분을 지치게 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기꺼이 극단적으로 살다가 재평가하고 균형을 잡으세요. 여러분이 배워야 할 가장 큰 인생 교훈 중 하나는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당신이 알려지고 싶은 것을 찾고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목적에 집중할 때 여러분이 완수하는 행동들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찾는 것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줄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필요한 기반을 여러분의 삶에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동기를 부여하려는 명확한 추진력이 있을 때 여러분은 곧 생산성이 치솟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핵심은 여러분의 목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힘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내부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알 때 그들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당신이라면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당신의 책임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팀에서 일하거나 성공을 향해 여러분을 응원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 찾고 피해자가 되는 것보다 책임감을 선택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표에 집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내용은 더 원싱 책의 내용입니다. 작가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사는 왜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훌륭한 이야기들과 사파들의 계율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방해물들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을 버리고 한 가지를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할 때 여러분은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환상적인 성공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 책은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목표를 향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 가족, 부, 건강 등 모든 것을 저글링하는 것을 멈추고 한 가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집중할 위치를 결정하는데 시간을 할애해 보세요. 이상으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 되기를 희망하는 둥이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